대법원 2024년 9월 12일 선고 2022-294-084 판결 사건명 부인의 소송 1.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 별채권자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을 맺은 이른바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 매도인은 환취권이 아니라 별채권을 가지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파산 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기 위한 집단적, 포괄적 채무 처리 절차로서 파산 절차에서는 법적 성질이 유사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 회생법 제411조에 따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채권을 가진다. 또한 양도담보권자의 경우 채무자 회생법이 회생담보권자로 규정하면서도 별채권자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치권자 등과 다르지 않으므로 별채권을 가지는 자로 본다.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대금 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매도인의 지위는 별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열거된 담보권자나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와 다르지 않다. 둘째,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된다.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우리 채무자회생법 체계에 비추어 보면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의 지위는 파산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별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 보는 것이 일관된 해석이다. 셋째,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매도인을 환취권이 아닌 별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보더라도 매도인으로서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12조 환취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 파산 관제인으로서는 별채권을 승인하고 별채권자의 처분 기간을 지정하거나 별채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하는 등의 관리 처분권을 행사함으로써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3호, 제497조, 제498조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파산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이점도 있다. 2. 채무자의 별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대물 변제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당연히 별채권을 가지고 별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중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된 부분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별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대물 변제는 피담보 채권액과 변제 가액이 균형을 유지하는 한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이 파산 선고 이전에 이미 매도인이 부여한 처분 권한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 대금 채권에 관하여 별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처분 권한을 부여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매도인은 유보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제3자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담보권, 기타 우선 변제권 등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파산 선고 이전에 이미 매도인이 부여한 처분 권한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 대금 채권에 관하여까지 별채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4.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독점 총판권을 주어 물품을 공급하고 을 회사가 판매한 판매 대금은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공동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중 공급 대금을 갑 회사가 우선 지급받으며 공급한 물품의 소유권은 공급 대금을 전부 지급한 때에 을 회사에 이전된다는 내용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 계약과 별도로 을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 회사에 물품 대금 및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 대금 채권을 양도한 후 파산 선고를 받았고 을 회사의 파산 관제인이 위 채권 양도 행위에 대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 회사 등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을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대금 채권을 파산 선고 전에 갑 회사에 양도한 것은 편파 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수익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파산 재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파산 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 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 채권자들 사이에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 행위도 포함된다. 이때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24년 9월 12일 선고 2024-23936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의 의미 및 이는 변호사법 제3조에서 정한 법률 사무와 구별되는지 여부. 적극.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각 채무 인수의 요건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법률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과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 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 의뢰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 행위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 행위에 불과하고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 사무와는 구별된다. 그런데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임차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이 면책적 채무 인수, 이행 인수 또는 병존적 채무 인수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채무 인수의 요건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 행위가 아닌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년 9월 12일 선고 2024다 250-873 판결 사건명 근로에 관한 소송 1.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 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 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대기 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기 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기 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기 발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기 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 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 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갑 학교 법인의 을에 대한 대기 발령이 무효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대기 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부터는 대기 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것이어서 무효로 보아야 하지만 부당한 대기 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9월 13일 선고 2020-245-55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 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 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 권한이 다르다. 둘째,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특별 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 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도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다만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러한 해임 절차와 해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넷째,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4년 9월 13일 선고 2024다 234-239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있는 경우 청산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녀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조합의 해산은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조합이 해산한 때 청산 사무는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집행하고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민법 제721조.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고 자녀 재산의 분배만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따로 청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자녀 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 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녀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조합원의 조합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적극. 조합 탈퇴 당시에 조합 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 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 탈퇴 조합원이 지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조합 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은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조합원의 조합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조합 그 자체는 남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므로 결국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 존속함을 전제로 한다.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에 조합 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 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에 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719조 제1항.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그 계산 방법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 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3.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때 조합 재산의 귀속관계. 탈퇴 조합원이 탈퇴로 인한 계산 결과 남은 조합원에게 가지게 되는 지분 반환 청구권이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인지 여부. 적극.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는다.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 이때 탈퇴 조합원이 탈퇴로 인한 계산 결과 남은 조합원에게 가지게 되는 지분 반환 청구권. 민법 제719조 참조. 지분 반환 청구권은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민법 제724조 제2항 참조.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이다. 4.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 방법.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은 추가된 청구에 대해서는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하여야 한다.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기각한 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단순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만 해서는 안 되고,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를 해야 한다. 대법원 2024년 9월 13일 선고 2024-256-116 판결. 사건명 임대차 보증금.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는 그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지 여부. 적극.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18조, 제623조 참조.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는 그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한다. 다만 임대인의 위와 같은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